제 이름은 무적핑크입니다. 실제 이름은 변지민이고요. 지금 이 무대에서 10명 이상 되는 분들하고 눈을 마주치고 있다는 게 상당히 벌벌 떨리는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굉장히 기뻐요. 왜냐하면 혹시 이 중에서 제 웹툰 조선왕조 실록이라는 걸 연재 중인데 읽으신 분 계신가요? 손 좀. 꽤 되시는구나. 제가 웹툰으로 매주 뵙게 되는 독자님들이 한 200만 명 정도 된다고 해요. 근데 제가 실제로 살아있는 독자분들을 이렇게 많이 뵙는 거 오늘이 처음이에요. 굉장히 신기해요. 진짜 말도 하시고 소리도 들으실 수 있는 거죠? 웃으시는 거 보니까. 제가 1989년 9월 17일생이에요. 그래서 바깥에는 25살이라고 하고 다닙니다. 19살을 기점으로 만 나이를 떼고 다니게 됐어요. 그리고 2009년에 데뷔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이 2015년이니까 거의 7년, 6년 가까이를 작업만 하고 있는데, 그렇다 보니 밑에 서울대학교 시각디자인과 재학이라고 적혀 있는데 좋은 학생이 못 되었습니다. 작업을 하다 보니까 수업을 안 가요. 수업을 안 가고 숙제를 늦게 내요. 숙제를 늦게 내고 선생님께 죄송하다고 말씀드려야 되는데 그때 할 변명이 작업을 해야 돼서요. 죄송합니다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적은 매우 좋지 않습니다. 어저께 성적표를 받았어요. 지난 1학기에. A, B, C, D 노래를 아주 끝까지 부를 기세로 뚝뚝뚝뚝 떨어져서 웹툰을 그리면서 먹고 살아야 할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는 요즘입니다. 일단 웹툰만 읽어보신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제게는 관심이 없는 분들도 계시니까 설명을 드리자면, 여기에 고3인 분들 손 들어보세요. 고3인들 왔어요. 감사합니다.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제가 고3 때 가장 해서는 안 될 짓을 했어요. 뭐였냐면 마킹 실수를 했어요. 평생 자랑이지만 저는 평생 사회를 못한다는 소리는 듣고 자란 적이 없어요. 사회는 언제나 좋아하는 과목이었고 즐거워하는 과목이었는데, 저희 때 사회탐구 과목을 3개인가 보게 되어 있었어요. 복수를 보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항목을 마킹을 해야 됐던 거예요, 시험지에. 근데 그렇다 보면 시간이 걸리니까 이제 보통 시험지 한 구석에 적어놔요. 쭉쭉쭉쭉쭉쭉 적어놓고 그걸 마지막 5분 남았을 때 옮겨 적어요. 그런데 제가 그만 1번 과목을 2번에 적고 2번 과목을 3번에 적고 3번 과목을 1번에 적은 거예요. 수능 9등급 성적표 받아보셨어요? 굉장히 현실감이 없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등급제로 되어 있으니까 누군가는 9등급을 맞을 거라는 걸 아는데, 근데 사실 몇 문제만 풀어도 한 4문제만 맞아도 8등급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9등급을 맞은 걸 보고 그때 사실 처음에 웃었어요. 이거는 뭔가 전산착오가 있나 보다 해서, 여기서 좋은 팁을 알려드리자면 이렇게 성적에 이의를 제기할 때는 종로로 가야 해요. 종로를 가봤어요. 처음으로 어머니 손을 잡고. 그랬는데 여우에 홀린 것도 아니고 제가 분명히 그렇게 마킹을 한 거예요.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점수. 그래서 그때 이제 결국 사탐이 들어가지 않는 학교로 진학을 하게 됐었어요. 첫 학기를, 대학교 첫 학기를. 근데 거기도 좋은 학교여서 이제 대학 생활을 보냈는데, 근데 대학교에 가면 수업을 들어야 하잖아요. 근데 수업을 듣는 것보다 뭔가 만드는 작업이 하고 싶었는데 1학년한테는 그걸 잘 시켜주지 않는 거예요. 1학년한테는 공부를 시키다 보니까 조금 지루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휴학을 했는데, 휴학을 했을 때가 9월 즈음이었어요. 이제 그때 제가 막 웹툰도 아니고 그때는 약간 그 개그 글 같은 거를 쓰고 있었거든요, 블로그에. 근데 그게 반응이 조금 좋아서 그걸로 책을 만들자는 출판사가 있었던 거예요. 그게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돈 받고 한 일이었는데 100만 원 받았었거든요. 근데 그 일을 제가 하지를 않아서 이제 출판사에서 크게 혼이 나고 결국 휴학을 했어요. 그 일 100만 원짜리 일을 하려고. 근데 그 즈음에 마침 수시 접수가 있었던 거예요, 서울대학교에. 근데 당시 서울대학교의 수시가 막 바뀌었던 즈음이었어요. 2009년에 어떻게 바뀌었냐면 아무도 문제를 예측할 수 없게 바뀌었던 때였어요. 이런 식이었어요. 그 뭐 수채화물감이랑 연필이랑 지우개랑 크레파스랑 다 가지고 와 해놓고는 시험장에 갔더니 연필이랑 지우개 빼고 다 집어넣어,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오는 그런 거였던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는 아무것도 뭐 잃을 게 없으니 마킹 실수해서 9등급 맞은 죄인이 무엇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한 번 더 만약에 여기서 자유롭게 그 서울대 시험을 봐서 한 번 더 떨어지면 제가 앞으로 살아가는 삶의 도끼가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좀 더 독하게 살아갈 수 있겠다, 좀 더 열심히 살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제가 그때 돈이 진짜 없었어요. 은행 통장에 89,000원인가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 탈탈 털어서 8만 원짜리 하는 시험에 멋대로 통지서를 접수를 하고 시험을 보러 갔어요. 근데 처음에 시험을 보러 갔는데 거기서 이제 연필 그림을 그리라고 하더라고요. 그리라고 하길래 그렸어요. 소묘를 했어요. 근데 소묘를 하고 왔더니 처음에는 분명히 시험장에서는 왼쪽처럼은 그린 것 같았는데 점점 집에서 생각을 할수록 오른쪽처럼 그린 것 같은 거예요. 쓰레기 같은 거 하나 남기고 온 것 같은 거예요, 정말. 왜냐하면 지금 혹시 이 중에서 미대 가고 싶으신 고3분이나 아니면 고2분 계세요? 미대. 저분들 정말 그림 잘 그려요. 얼마나 그림 잘 그리고 얼마나 날카롭냐면 미술학원에 다니는 동안에 밥도 잘 안 먹이면서 선생님들이 그림을 그렇게 가르쳐요. 그림을 가르쳐서 이제 시험 보기 전날 되면 완전 그 사무라이 칼 있죠. 그 바람만으로도 사람이 메어질 것 같은 그 정도로 날카로운 이제 도인들이 되어 있는데 그 사이에서 이런 걸 그리고 온 것 같은 거예요. 너무너무 창피한 거예요. 그런데다가 제가 조금 그때 좀 의기소침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주변에 아무한테도 말을 못했으니까. 근데 붙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조형 시험이라는 걸 또 봐요. 이건 만들기 시험이에요. 근데 만들기 시험도 문제가 얼마나 괴랄했냐면 가자마자 책상 위에 있는 게 저거였어요. 철망하고 낚싯줄하고 가위가 있어요. 그냥 그 철망은 왜 모기장 있잖아요. 그게 있어서는 뭐 어쩌라는 걸까 했더니 문제가 부유하는 생물을 만드시오였어요. 부유하는 생물. 일단 질문들이 막 나오고 난리가 났어요. 부유가 뭐예요?부터 시작해서. 근데 그때 제가 판타지 소설에 좀 심취해 있었어요. 왜냐하면 현실에서 도피하고 싶으니까. 제가 좋아하던 판타지 소설 같은 게 있어서 거기에 보면 왜 전설의 크리처 같은 게 많이 나오잖아요. 물에 떠다닌다거나 아니면 거대 생물이나 거대 고래라던가 꽂혀있던 시기라서 그때 저는 부유하는 생물이라니까 해파리를 만들면 될 거야 라고 생각해서 해파리를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조형 시험도 붙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교수님들을 처음으로 뵙게 됐어요. 그게 5배수를 뽑는다고 해서 말하자면 5명 뽑아놓고 그중에서 1명 남기고 4명을 탈락시키는 게 마지막 면접 시험이에요. 가서 뭘 하겠어요. 그냥 뭐 하고 싶니라고 하길래 게임 만들고 싶다고 했어요. 만화 좋아한다고 했어요. 온갖 덕내는 다 풍기고 왔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때 경쟁률 38대 1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38명 중에 1명 붙여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특별 전형이 또 누구나 볼 수 있는 시험이었기 때문에 최소 성적 기준만 맞추면 합격이 되는 거라 좀 많이 지원들을 했거든요. 누구나. 그런데 그 38대 2를 뚫고 붙은 거예요. 왜 붙었는지 지금도 모르겠어요. 왜 붙었는지 모르겠고 대체 뭐 하늘에 누가 계시다면 아마 뜻이 있어서 붙여줬거나 아니면 실수로 붙은 거겠지만 그때 많은 걸 느꼈어요. 일단 부모님들도 계시니까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그 아이가 실수를 할 수 있어요. 저는 실수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실수를 했을 때 혹은 약간 침체기가 왔을 때 그것에 제일 불안해하고 그것에 제일 자책하는 게 역시 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실수 이후에 뭔가 우연찮은 결과로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됐지만 사실 지금도 생각을 해요. 제가 만약에 서울대 붙지 않았었더라도 저는 웹툰을 그렸을 거고 데뷔를 했을 거고 아마 지금 이 자리에 똑같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처음에 처녀작으로 데뷔한 게 실질적이고 객관적인 동화라는 작품이에요. 근데 사실 거기에서 성공을 해서 지금 조선왕조 실록이라는 것도 그릴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건데 그 실질적이고 객관적인 동화 1화를 그린 게 이 서울대 발표나기 사흘 전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어떤 입시에 어떤 결과가 있었더라도 저는 제가 갈 길을 알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게 가장 하고 싶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학교는 제가 하고 싶었던 선택 중에서 하나였을 뿐이지 결국 길은 이쪽으로 이어져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께도 말씀드릴게요. 일단 실수는 하지 않는 게 좋아요. 시험지는 꼭 살펴보는 게 좋아요. 마지막 1분 정도는 점검을 하는 게 좋아요. 그런데 만약에 너무나 힘들어서 약간 획가닥하는 바람에 실수를 했다. 4점짜리 하나를 실수로 놓쳐버렸다. 그렇더라도 일단 사세요. 일단 살고 보세요. 아무리 서러워도 살고 보세요. 그러면 반드시 살 길이 나타날 거라고 생각해요. 일단 생존자로서는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네, 여기까지가 제 파란만장한 학창 시절이었고, 이건 제가 학교에서 했던 작업들인데, 그렇죠. 학교에 대한 얘기도 잠깐 하고 넘어가야죠. 시각디자인과, 서울대학교 시각디자인과 굉장히 재미있는 과예요. 공부 많이 시키고. 그래서 거기서 제가 한 작업은 아까 게임 만들고 싶다고 면접에서 계속 말씀드렸다고 했잖아요. 가상현실 게임 만들었어요. 이게 몸속을 탐험하는 거예요. 저 햄버거의 인형이랑 같이. 근데 제가 웹툰 작가다 보니까 설정을 만들고 스토리를 만드는 걸 좋아해서 얘한테 슬픈 설정이 있는데, 이 아이는 이름이 햄버거맨이에요. 햄버거에 꽂힌 채로 태어났어요. 왜냐하면 이 아이의 부모님이 이 아이를 임신하셨을 때 정크푸드를 너무나 많이 먹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햄버거에 꽂힌 채로 태어나다 보니까 손을 쓸 수가 없어요. 손을 쓸 수가 없어서 축구도 못해요. 뛰다 보면 넘어지니까. 야구도 못해요. 글러브를 낄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이 아이는 왕따였어요. 동네에서 이 아이랑 놀아주는 거는 냄새 맡고 쫓아오는 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착한 우리가 이 아이와 함께 거대한 거인의 몸속으로 들어가서 저 햄버거를 조금씩 녹여주고 소화시켜주고 소화기관을 탐험하고 친구가 되는 게 목표예요. 마지막에는 아이들이 너무나 좋아하는 똥이 되어서 변기통에 퐁 떨어져서 우리는 친구야, 우리는 자유야 하면서 끝나는 게임이에요. 덧붙여서 이거 제출해서 7년 학교 다녀서 처음으로 학교에서 상이란 걸 받아봤어요. 그때 졸업 우수상 이런 걸 받았는데, 그래도 어머님이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장학금을 받아왔으면 네가 웹툰으로 버는 돈에 배는 벌었겠다고 언제나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그리고 인포그래픽이라고 왜 어려운 정보들 쉬운 그림으로 나타낸 작업 있잖아요. 이런 것도 조금은 하고 있어요. 디자인과다 보니까. 이건 이제 석유가 미래에 어떻게 쓰는지 나타내는 에코 디자인이었던 것 같은데 5년 전에 작업한 건 기억은 잘 안 나요. 그리고 이거 재밌는데 인쇄 작업이라는 걸 꼭 해야 돼요. 서울대 다니면 반드시 2가지를 이수를 해야 돼요. 그게 뭐 인쇄 작업도 있고 뭐 만들기도 있고 아까처럼 뭐 가상현실 같은 좀 테크니컬한 것도 있는데, 저는 아까 그 테크니컬한 작업이랑 인쇄 작업을 택했거든요. 이게 뭐 같으세요? 휴지죠. 휴지에 인쇄된 게 저게 지금 대화잖아요. 저게 제목을 밑에 보이나 보는 게 뉴시트 페이퍼라고 붙였는데, 뉴스 힛 페이퍼에서 띄어쓰기를 해서 뉴시트 페이퍼예요. 이게 뭐냐면 여기 2명의 친구가 하는 대화가 있어요. 뭐냐 이러면 계속 연예인이 가심 얘기, 누가 누구랑 이혼했대, 누가 재벌이랑 상속을 했는데 그 아이의 사생활을 낳았대, 그때 받은 돈이 몇백억이라 하는 얘기를 계속해요. 그러고서는 마지막에 후회를 해요. 우리가 지금 이런 쓸데없는 얘기를 할 때가 아닌데 우리가 이런 킬링타임에 젊음을 바쳐서 해야 되겠니? 영어 공부를 하자 하면서 인터넷에서 CNN 뉴스를 볼게 하고 나서는 처음으로 다시 대박 그거 봤어 하면서 돌아가요. 근데 이게 조선왕조 실톡을 연재하기 한 달 전에 만든 작업이에요. 이건 실제로 가져왔는데 보여드릴게요. 네, 받아서 뜯어서 가시셔도 돼요. 그거 옆으로 돌리시면서 관심 있으시면 조금씩 뜯으세요. 감사합니다. 덧붙여서 이거 실제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100% 콩기름이라고 해요. 근데 써본 친구들의 의견에 따르면 엉덩이가 많이 아프다고 합니다. 종이가 약간 그 키친타올 같은 그런 거라 굉장히 급할 때 말고는 안 쓰시는 게 좋을 거예요. 조선왕조 실록 아까 읽은 분들 꽤 계셨죠. 그러니까 좀 가볍게 소개를 할게요. 조선왕조 실록은 제목이랑 똑같이 조선왕조 실록을 메신저로 옮긴 거예요. 메신저로 옮겨서 그때 어떤 사람들이 어떤 기분이었는지 혹은 어떤 말투였을지를 이제 픽션을 가미해서 제가 멋대로 인격을 창조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사실 저는 바깥에는 일단 알아들기 쉬우시라고 역사 웹툰이라고 말하는데 저는 역사 웹툰을 그린 적이 없어요. 이건 그냥 말하자면 거침없이 하이킥이라던가 논스톱 같은 일상툰이에요. 근데 다만 500년 전에 일어났을 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대화하는 식으로 역사적 사건을 전달하는 웹툰인데 사실상 가족 시트콤이에요. 이게 왜 시작하게 됐냐면 한없는 권태기에 빠져 있었어요. 일단 백수였어요. 경제적으로. 백수여서 할 일이 없어서 백수실록이라는 단커툰을 혼자서 페이스북에 연재할 정도였어요. 이게 백수 19일째였는데 할 일이 없어서 여름이었거든요. 딱 이맘때였어요. 정확하게 7월. 이맘때 이제 퍼질러져서 집에서 자거나 책을 보거나 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 즈음에 제가 할 일이 없으니까 이렇게 누워서 TV를 보잖아요. 그러다가 제가 본 드라마가 뭐냐면 정도전이었어요. 정도전이 뭐냐면 보신 분 계세요? 드라마 정도전. 꼭 보셨으면 좋겠는데 아저씨들밖에 안 나온다고 재미없는 드라마가 아니거든요. 아저씨들이 참 귀여우세요. 그게 어떤 드라마냐면 정도전이 원래 간신으로 유명해요. 그러니까 조선을 건국한 사람인데 근데 여기서 잠깐 그냥 설명을 하자면 태조 이성계가 있었고 그 다음에 올라온 게 태종 이방원이잖아요. 근데 이방원이 왕자의 난이라는 걸 익혀서 말하자면 아빠의 배신을 쳤잖아요. 이 과정에서 아빠네 친구들을 전부 다 나쁜 놈 만들어버린 거예요. 역사서에. 근데 이 정도전은 진짜 아빠의 완전 절친이었거든요. 조선을 건국한 오른팔이나 다름없던. 그런데 이방원이 그 사람 완전 간신 나라 건국해놓고서는 자기가 권력을 다 좌지우지한 이상한 애라고 만들어놨는데 그걸 약간 재해석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뭐라 그래야 될까요? 발굴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취지로 만들어진 드라마였는데 굉장히 재밌었어요. 근데 그때 사실 저는 역사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다기보다 역사랑 거리가 멀었어요. 사극 웹툰 하시는 분들 굉장히 존경했고 어떻게 난 지금 옷걸음 방향도 어디로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저 옷들을 다 그리시며 저 기와장 같은 건 어디서 보셨길래 저렇게 잘 아시며 뭐 판부사사 뭐 먼사사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시며 하면서 되게 존경하고 있었고 제가 역사랑 관련된 걸 그릴 것이라고는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그때 정도전 보다가 문득 머리를 스치고 간 게 있었어요. 제가 2013년 그러니까 이로부터 백수화지 타기 2년 전에 잠깐 그렸던 3컷짜리 웹툰이었어요. 로얄 패밀리라는 제목이었어요. 그때 어떤 내용이냐면 태종실록에 있는 내용인데 태종실록에 그 이방원한테 2명의 아들이 있어요. 양녕대군하고 충녕대군이 있는데 이 충녕대군이 미래의 세종대왕이에요. 근데 세종대왕님 하면 우리 마음속에는 인자하신 할아버지잖아요. 막 어렸을 때부터 공부 잘할 것 같고 착할 것 같고 막 되게 말도 예쁘게 할 것 같고 그랬는데 그분이 어렸을 때 장난이 아니었더라고요. 어떤 일이냐면 이제 충녕대군의 세종대왕 형 양녕대군이 옷을 샀어요. 근데 얘가 약간 날티나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생이 너무 좋아서 동생한테 충녕아 형 옷 샀다 까리야지 했는데 충녕대군이 하는 소리가 이랬어요. 마음을 닫고는 왜 외모를 꾸미시죠? 라고. 그래서 형이 되게 무안해했다는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너무 재밌었어요. 세종대왕님이 어렸을 때 버르장 머리 없는 동생이었다는 게 굉장히 재밌어서 이거를 3컷 만화로 꾸몄고 SNS에 올렸었는데 이게 굉장히 반응이 좋았었어요. 근데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그림을 진득하게 그리는 재능이 부족해요. 그래서 이거는 그리지 않고 그냥 묻어두고 이제 다른 연재를 하고 있었는데 정도전 보고 이제 막 감동에 젖어서 일어났을 때가 새벽 2시였어요. 새벽 2시엔 사람이 좀 이상해져요. 하지 않던 짓을 하고 감성이 폭발하고 막 의무감이 생겨서 갑자기 막 졸리다가도 눈이 초롱초롱해지고 그래요. 그때 페이스북 페이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트위터 계정도 팠어요. 그래놓고서는 하루에 하나씩 조금 전과 같은 그런 메신저 딱 한 장짜리 페이북으로 보기 좋은 한 장짜리를 매일매일 연재를 했어요. 한 주 5일 정도로 연재를 했던 것 같네요. 주 5일 정도로 2달 연재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걸 연재를 시작한 지 닷새 만에 이제 포털들에서 연락이 왔어요. 아, 놀고 계신 줄 알았더니 뭔가 하고 계셨군요. 연재를 해보시지 않으시렵니까 하고. 그래서 이게 연재감이 될 수 있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어요. 저는 이건 도저히 연재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그림이 없으니까.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제가 이전에 실질객관 동화라든가 아니면 다른 걸 할 때도 저는 사진을 쓰거나 아니면 막 가상의 신문을 만들거나 하는 식으로
굉장히 그림 아닌 매체들을 많이 썼어요. 그림을 못 그렸기 때문에 그림을 그리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대화체의 포맷이 있고 거기에 그림이 가끔 들어가고 그리고 프로필 사진에 사람의 얼굴이 들어가는 식으로 해서 이야기를 전달하는 게 무리가 없다면 해봐도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그 제안을 받았을 때가 이제 8월인데 8, 9, 10, 11 한 석 달 동안 계속 수많은 실험을 했어요. 그때 원고를 한 20개 정도 만들었는데 다 이제 실험해 본 거였거든요. 어떤 거는 대화 넣고 그림 넣고 대화 넣고 그림 넣고 해본 것도 있었고 그림 3개 넣고 대화 넣기도 해본 것도 있었고 그림 하나도 안 넣은 것도 있었고 하는 식으로 계속 시도를 해보다가 이 정도면 이제 사람들한테 보여줄 수 있겠다 하고 나온 게 지금 연재하고 있는 조선왕조 실톡이고 그게 지금까지 연재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조선톡은 계속 변하고 있어요. 계속 그때그때 새로운 걸 시도하고 있고 그래야 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림을 안 그리는 만큼 제게는 시간이 주어졌어요. 시간이 주어졌기 때문에 저는 보다 좋은 내용을 만들기 위해서 그 시간에 공부를 더 하거나 아니면 다른 시도들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이제 독자님들에 대한 예의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끊임없이 변화를 시키고 있지요. 오늘도 마감 치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루 이렇습니다. 자고요. 먹고요. 일하고요. 근데 저는 배변이라고 표현하는데 정말 나오지 않는 걸 나올 때까지 힘주어서 작업을 하고요. 또 다시 잡니다. 끝이에요. 제가 주 2회 연재를 해요. 주 2회 연재를 하기 위해서는 일주일에 최소 이틀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조선왕조 실톡을 연재한 지 한 7개월, 6개월 정도 지났는데 일주일 중에서 이틀의 기억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언제나 말해요. 나는 인생의 60%밖에 살지 못하고 있다고. 근데 이거는 실질객관 동화를 연재했을 때도 똑같았어요. 그때 목요 웹툰이라 수요일이 없었어요. 달력에. 그래서 지금도 아무리 다이어리를 살펴봐도 수요일에는 어떤 추억도 없어요. 슬프죠. 재밌습니다. 작업. 재밌어요. 덧붙여서 이게 제 작업실이에요. 근데 이게 굉장히 좁아요. 진짜 이 TV만 하거든요. 정확하게 이게 1대1 사이즈인데 조명 때문에 비키지 말라고 하셨지만 이러고 있어요. 이 상태에서 18시간을 움직일 수 없어요. 그렇게 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재밌겠죠? 지금까지 해왔던 웹툰 작업을 설명드리면 좀 중장편, 단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건 4개가 있는데 첫 번째 거가 2009년부터 3년 정도 연재한 실질적이고 객관적인 동화라는 웹툰이고 그 다음이 이제 경운기를 탄 왕자님 15회 정도였으니 아마 4개월 정도 했던 것 같은데 이건 이른바 도시농업 웹툰이었고 그리고 이쪽이 실질적이고 객관적인 영화 패러디였어요. 이쪽은 6개월 정도 했고 지금 밑에 있는 조선왕조 실톡이 7개월째 연재하고 있는 작업입니다. 해서 총 개 4타이틀만 했을 뿐인데도 지금 한 7년이 지나 버렸네요. 20살에 시작을 했는데 저는 27살, 만 25살이 되어 있고요. 첫 번째 것부터 설명할게요. 실질적이고 객관적인 동화가 제 데뷔작이었어요. 이거는 사실 웹툰이 막 생겼을 때 아주 초창기였을 때 저는 라이트 독자였어요. 이제 그때 조석 작가님이라던가 아니면 정글고 같은 것들을 조금 보던 라이트 독자여서 제가 이거 웹툰을 그려서 돈을 벌 거라는 생각을 전혀 못 하던 때였어요. 그냥 말하자면 개그 짤방용으로 그린 거였어요. 어떤 거냐면 세일러문이라든가 백설공주라든가 인어공주라든가 이러한 수많은 동화들 있잖아요. 그것들을 현대식으로 패러디를 하는 거였어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소나기였는데 지금도 교과서에 소나기가 있나요? 이거 배우시면 시험 10점 정도 올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시니컬하게 패러디를 하는 거였어요. 덧붙여서 이거는 처녀작 주제에 제법 성공을 했던 것 같아요. 이때 이제 메신저 이모티콘이 팔리기 시작했거든요. 디지털 상품으로 실질객관 동화 이모티콘 나왔는데 이게 하루에 1,500만 원어치가 팔렸던 것 같아요. 1,500만 원어치면 개당 한 2,000원 정도니까 10,000분 정도가 사주신 거죠. 그래서 이때 처음으로 알았어요. 만화를 그래도 먹고 살 수 있다는 걸.
그리고 그 다음이 이제 경운기를 탄 왕자님, 강남에서 도시농업하는 웹툰이었는데 이거 같은 강남에서 돈이 진짜 많은 부자가 500억짜리 빌딩 날려먹고 그 부지에서 농사 짓는다는 내용이었어요. 네, 이거 같은 경우에 굉장히 애착이 있었던 게 제가 실제로 학교에서 농사를 지었어요. 그때 저희 학교엔 굉장히 멋진 친구들이 많아서 이른바 농생대 친구들이, 그러니까 농대라고 하면 보통 아시는데 좀 더 과학적인 연구를 같이 하기 때문에 농생대인데, 농생대에 있는 친구들이 먼저 시작한 밭이었어요. 세상에 학교 땅을 파가지고 거기서 농사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농사를 좀 조그맣게 짓는 게 아니라 이게 거의 한 200평 가까이 됐던 것 같아요, 부지가. 그래서 주말 농장을 결국 그 친구들이 만든 걸 도와서 저는 이제 포스터 작업을 해준다든가 아니면 블로그를 꾸민다든가 아니면 신청 서식을 만들어준다든가 하는 조금조금한 것밖에 없지 못했지만 같이 흙도 파고 씨도 뿌리고 하면서 130명을 데리고 이 주말 농장을 운영을 했어요. 이건 블루베리를 심고 있는 거예요. 잘 자랐어요. 이거 따가지고 김 겉절이에서 보쌈 파티도 했어요. 그리고 나서 한 게 이제 실질적으로 객관적인 영화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동안 했던 두 가지 작업은 둘 다 제 기획, 제 의도에서 시작을 했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부에서 이야기가 들어왔어요. 이런 걸 보면 재밌지 않을까 해서 했어요. 저는 나름 재밌게 했어요. 사실 영화적인 장치들 있잖아요. 주인공은 아무리 높은 곳에서 떨어져도 죽지 않고, 그리고 꼭 들어가지 말라는 곳에 반드시 들어가고, 근데 그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들어가지 말라면 들어가지 않겠죠. 높은 데서 떨어지면 죽겠죠. 그래서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두 가지 작업을 했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방금 말씀드린 두 가지 작업은 좀 폭망했어요. 폭망했다는 게 어떤 뜻이냐면, 제가 좋아하는 만화 중에 유리가면이라는 게 있어요. 유리가면이 내용이 뭐냐면 여배우가 되고 싶은데 집안이 찢어지게 가난한 천재 연기 소녀의 일대기예요. 근데 거기서 나온 대사 중에 제가 좋아한다기보다 마음에 박힌 대사가 있는데, 한 무대를 성공적으로 종료하면 다음 무대의 막이 오른다는 말이 있어요. 웹툰 작가도 똑같아요. 하나의 작품을 성공시켜야 다음 작업을 할 기회가 주어져요. 쉽게 주어져요. 그렇지 않으면 곤란해져요. 작업을 하기가 힘들어져요. 연재할 곳을 찾기가 힘들다거나 아니면 그 사이에 돈이 똑 떨어지는 바람에 잠깐 작업을 접어두고 다른 생계를 찾아야 한다거나. 근데 앞에 있는 두 작업 같은 경우에는 경운기 왕자도 그리고 영화도 제가 나름 새로운 시도를 했고 열과 성을 다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패를 했어요, 상업적으로는. 근데 그 이유가 지금 생각해보면 열심히 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재밌게 안 했어요. 너무 열심히 하고, 아까 이런 것들 보시면 배경 장난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조선독 보시면 아시잖아요. 배경은 둘째치고 그림이 없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즐겁게 할 수 있는데, 이거 배경 같은 건 다 3D로 만들고 합성하고, 이것도 제가 3D로 만들어서 막 뒤에다가 깔고 이랬는데 한 컷만 그려도 진이 쏙 빠지는 거예요. 한 컷 그리고 나니까 다음 컷을 까먹어요. 리듬이 깨져요. 재미가 없어져요. 작업이 하기 싫어져요. 이 반복이다 보니까 사실 이때 제가 못하는 게 뭔지 알았어요. 제가 잘하는 게 뭔지보다는 제가 해서는 안 되는 게 뭔지 한 100가지 정도 찾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실패를 한 끝에 이제 그 다음 작업인 조선톡에 다다르게 되는 거였죠. 조선왕조 실톡을 연재하게 되면 새로이 도전하게 된 일이 몇 가지 있어요. 드라마를 찍게 됐어요. 드라마를 찍게 되는데 여기에 나오시는, 이게 그때 촬영장 포스터 막 공개됐거든요. 제목은 웹툰 히어로 툰드라 쇼고, 덧붙여 저 혼자 하는 건 아니에요. 이제 웹툰 작가 3분이 더 있는데 저랑 그 복화광이랑 패션한 그리신 기안팔사님이랑 그리고 이제 재한 작가님이라고 알게 뭐야라는 작업을 하셨고, 꽃미남 작가로 유명하신 작가님이 각각 15분 정도씩 자신의 웹툰을 가지고 이제 드라마화를 해서 내보내는 거예요. 근데 그 쇼가 특별한 건 웹툰 작가들이 본격적으로 얼굴을 드러내거나 혹은 직접 연기를 하거나 하는 식으로 참여를 하기 때문에 과연 어떤 시너지 효과가 날까, 얼마나 아름다운 발연기를 보여줄까, 아마 그런 걸 좀 바라시는 것 같은데, 해서 저도 참여를 하는데 이거 저예요. 수염 달았어요.
사관으로 참여해요. 그 사관 있잖아요. 계속 임금님 말씀하실 때 옆에 앉아서 이렇게 쓰고 있는 역할. 카메오로 참여를 하는데 재밌는 경험이었어요. TV 보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 새로운 경험이 코스튬을 붙여봤어요. 혹시 사극 보시다 보면 이제 화장 같은 것도 보시다 보면 여기에 그물망 같은 거 있고 코스튬이 붙어 있잖아요. 근데 그물망 되게 신경 쓰이신 적 없어요? 아, 저 되게 짜가 같은데 저 그물망을 어떻게 좀 해줄 수 없나? 현대과학으로 저는 늘 그게 신경 쓰였어요. 근데 어쩔 수 없더라고요. 저 그물망 같은 거 이렇게 포스트잇처럼 붙이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목공 본드 같은 걸 칠하고 거기에 수염 한 가닥 한 가닥씩 있는 거를 잡아서 여기에 붙이더라고요. 그리고 그냥 톡톡 털어내더라고요. 근데 그게 마르고 남고 그렇게 그물망처럼 모이더라고요. 되게 쓸데없는 지식이었는데 여튼 그거를 해봤어요. 뒤에서 이제 옷 갈아입고. 근데 굉장히 더웠어요. 저는 엔터테인먼트의 세계를 잘 몰라요. 일단 아이돌이라든가 배우분들이라든가 이런 쪽을 잘 몰라요. 그래서 환상이 굉장히 많아요. 아마 드라마나 영화 촬영장이면 왜 상상하는 거 있잖아요. 그 여배우가 하이힐 신고 막 또각또각 가서 어디에 자기 이름 적혀 있는 곳에 이렇게 앉고 옆에서 스태프들 그 레모네이드 같은 거 가져오고 막 도도하게 선글라스 올리면서 대본을 읽을 것 같고 모든 게 쾌적할 것 같고 이랬는데 드라마 촬영장이랑은 굉장히 와일드한 곳이더라고요. 여기가 경상도 문경이에요. 여기에 드라마들을 정도 찍은 그 이른바 한양 세트장이 있어요. 한양 문부터 시작해서 여기에 육조거리라고 당시 의정부라든가 이런 것들이 밀집돼 있던 지금 종로구에 가보면 거기 막 청사 있고 그러는 거리 있잖아요. 조선시대에 그거를 재현을 해놓고 옆에 막 사람들 살던 집도 있고 그 거리를 재현해놨는데 문제는 거기에 가로등이 없어요. 그리고 모든 건물에 에어컨도 선풍기도 없어요. 왜냐면 거기서 영화를 찍는데 갑자기 전화 이러고 있는데 뒤에서 에어컨이 웅 돌아가고 있는 게 잡히면 안 되잖아요. 매번 가릴 수도 없고 해서 모든 문명의 이기가 없어요. 진짜 더웠어요. 오늘 같은 날씨였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 한복을 입는데 구조가 일단 자기가 입고 온 옷을 그냥 입어요. 이렇게 된 옷을 입고 거기에 기다란 하얀색으로 된 바지를 입어요. 그리고 기다란 하얀색으로 된 저고리 긴팔 저고리 입어요. 그 다음에 이거를 입어요. 그리고 모자를 쓰고 띠를 차요.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벌레도 많아요. 진짜 많았어요. 벌레가. 근데 조명을 밤에 낮신을 찍으려면 밝은 라이트를 몇 개를 켜놔요. 근데 라이트를 보고 벌레들이 너무나 기쁜 마음에 온 동네 벌레들이 다 달려들어서 밤에 촬영을 낮신을 찍는데 어디서 빗소리가 나는 거예요. 비가 오나? 했더니 라이트에 그 1g도 안 되는 벌레들 날개가 부딪혀서 막 다다다다다다다 하는 소리가 나는 거였어요. 수만 마리가 부딪히면 소리가 나더라고요. 하여튼 그런 새로운 경험을 했는데 지금도 남아있어요. 지금도 촬영을 또 해야 돼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대하고 있어요. 이제 재밌는 분들도 계시고 재밌는 장면들도 볼 수 있고 그리고 이 포스터를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이유가 사실 이 드라마를 찍기 전만 해도 저는 조선톡을 그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웃기다고 생각했어요. 조선시대 분들이 핸드폰을 들고 있다는 설정이. 근데 이분들이 이제 실제로 자신들이 쓰시는 핸드폰 들고 이제 촬영 중에 문자도 하시고 그러잖아요. 쪼그리고 앉아서 이렇게 문자를 더더더더더 하시는 걸 보는데 웃긴 거예요. 이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이런 느낌이었구나 하고 이때 약간 대오를 했던 것 같아요. 큰 깨달음을. 그래서 재미가 있었고 지금 가장 목숨바치 하고 있는 작업은 그리고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하고 오느라 죽을 것 같은 작업은 단행본 작업이에요. 상상이 가세요? 지금 웹툰은 대화잖아요. 길다란 대화잖아요. 근데 그거를 책으로 만들면 어떤 모양일 것 같아요? 그쵸? 뭔가 일반적이지 않아야 할 것 같죠? 길쭉한 책을 만들게 됐어요. 출판사분들이 이제 북 디자이너분들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길쭉한 책을 만들게 됐는데 문제는 제 웹툰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옆에 이제 역사를 본격적으로 전공하신 박사분의 글이 들어가요. 글을 굉장히 재밌게 쓰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모든 에피소드마다 뒷이야기 같은 것을 적어주세요. 그렇게 해서 하나의 묶음이 돼서 그게 한 40화 정도 들어가요. 300페이지가 넘을 거래요. 그래서 지금 정말 미친 듯이 열심히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조선왕조 실록은 사실 시대순으로 흘러가지 않아요. 세종 얘기하다가 갑자기 광해군으로 넘어가고 그러다가 구한말로 넘어가기도 하고 이러는데
이번에 책 같은 경우에는 시대 순서를 따르기로 했어요. 시대 순서를 따르기로 해서 1권에 들어가는 게 이게 제가 조선왕조실록을 작업할 때 참고하는 이른바 패밀리 북이라는 거거든요. 패밀리 표인데 저는 조선왕조들을 27명의 아빠랑 아들이랑 삼촌이랑으로 이루어진 그냥 로얄 패밀리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그 로얄 패밀리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정도의 가족으로 나눠놨거든요. 가령 저기에 이제 태정, 태세, 문단까지는 건국 패밀리. 이제 고려 시대에 넘어서 건국을 하고 거기에 세종대왕이라는 천재가 나와서 한글 패치가 나오기까지가 첫 번째 건국 가족이고, 두 번째가 이제 불쌍한 단종을 나쁜 삼촌, 뭐랄까 카리스마 삼촌 세조가 쫓아내고 이제 거기서 뭔가 아슬아슬한 신하들과의 알력 싸움이 시작되려는 그런 위태위태한 안정기가 두 번째 가족이고, 연산군까지 해서 그다음에 연산군을 갈아엎잖아요. 연산군의 남동생이 중종반정을 일으켜서. 그래서 이때 중종인 좀 명종 때 좀 당파 싸움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것들이 본격적으로 대두되기 시작하던 게 있었어요. 막 살인파랑 훈구파의 대립해서 국사책에 나오는 그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좀 안에서 시끄러웠던 시기가 저 세 번째 가족이고, 이제 그 다음이 임진왜란 가족, 선조랑 광해군, 그 다음이 곧장 병자호란 가족, 인조, 효종, 현종, 거기에 경종까지 사실 안 유명한 왕들이 몇 명 껴있죠. 그래서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이제 이른바 조선이 많이 변했던 나름 2차 꽃 피운 시기라고도 하는 영조, 사도세자, 정조, 그리고 헌종, 잘생긴 헌종으로 이어지는 꽃핀 가족들. 근데 저기에서 자손이 없는 바람에 이제 가족이라고도 뭐 하기도 뭐해요. 저 사람은 홀로 남아있어요. 저 철종은. 왜냐하면 저 사람은 시골에서 원래 농사짓는 그냥 왕족이었대요. 왜냐하면 왕위를 물려받지 못하는 왕족은 사실상 연금도 잘 못 받는 그냥 일반 양민만도 못하게 살았다고 해요. 가난해서. 근데 그렇게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왕실에서 대가 끊기는 바람에 말하자면 평생 땅만 파면서 이제 감자만 캐먹고 살던 청년 집에 갑자기 메르세데스 벤츠에 바이마흐에 하는 차들이 쫙 와서는 얘를 끌고 간 거랑 똑같은 그런 상황이 벌어져서 되게 외로웠다고 해요. 근데 문제는 저 사람이 교육을 못 받아서, 왕이면 교육을 되게 많이 받았어야 했잖아요. 근데 저 사람은 소학밖에 못 배웠대요. 소학이 뭐냐면 약간 즐거운 생활 같은 거. 그래서 저 사람 실록을 보면 즐거운 생활을 공부했다, 즐거운 생활을 공부했다, 즐거운 생활을 공부했다 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불쌍한 왕이 있고, 이제 넘어가면 고종, 순종, 흥선대원군으로 이어지는 망국 패밀리로 해서 접게 되는데, 지금 1권에 들어가는 게 이게 앞에 들어있는 건국 패밀리에다가 연산군이 들어갈까 뭘까 모르겠는데 이 사람들밖에 안 들어가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00페이지가 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좀 풍부하게 채우고 싶어서 지금 열심히 작업을 하고 있는데, 실객동이 옴니버스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안 넣은 사람들 얘기가 많아요. 가령 아까 그 충녕대군, 양녕대군 얘기도 아직 넣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넣지 못한 원고들은 제가 미리 만들어서 출판사에 드려야 돼요. 한 5개 정도를. 근데 제가 작업을 미리 하지 못해요. 언제나 마감이 아슬아슬 밀리는데, 근데 말하자면 5개의 추가 원고를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미칠 것만 같아요. 자고 일어나면 밥 먹을 틈이 없어요. 그래서 요즘 미숫가루 먹고 있어요. 미숫가루 타서 옆에다가 놓고 배고플 때마다 들이켜는 거예요. 무슨 6.25 같아요. 사람은 자기가 먹는 것이라고 하잖아요. 저는 요즘 미숫가루예요. 그래서 좀 많이 힘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책이 나오면 이제 여러분들이 실제로 손에 집게 될 거잖아요. 컴퓨터 켜지 않아도 혹은 폰을 켜지 않아도 이야기를 보실 수 있게 될 거예요. 그것도 저보다 똑똑한 분이 쓰신 부연 설명도 곁들여서, 플러스 아마 추가 원고라든가 아니면 그런 것들이 들어갈 거고, 이제 초판 특전이라는 게 있대요. 그 책이 처음 나오면 예약 특전 같은 게 맞잖아요. 근데 그게 아마 방금 보여드린 휴지일 거예요. 거기에 조선톡을 인쇄해서, 그것도 풀칼라로 인쇄해서 이제 이 책을 사시는 분들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들고 다니다가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으면 이복에 이것을 가져가시게 하면서 뜯어서 주면 되는 거예요.
아주 급하실 때는 쓰셔도 돼요. 하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엉덩이가 아파요. 그래서 지금 이 책 작업을 열심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게 지금 제가 당면한 과제이고요. 마지막 제가 꼭 드리고 싶은 이야기 하면서 마칠게요. 왜 웹툰을 그리냐 이거예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웹툰은 작가는 프리랜서잖아요. 프리랜서는 자유로운 영혼이지만 달리 말하면 자기가 끊임없이 일을 하지 않으면 언젠간 굶어 죽게 된 불쌍한 존재예요. 근데 왜 그러냐고 저한테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냥 서울대 졸업해서 디자인 뭐 회사라든가 아니면 대기업에 들어가서 먹고 살면 4대 보험도 되고 굶어 죽을 염려도 없지 않느냐. 하루 정도 작업 안 하고 그냥 구석에 숨어 있어도 월급이라는 게 나오지 않느냐라고 말을 하시는 가족분들 혹은 친구분들 혹은 심지어 독자분들까지 그러셨는데, 제가 웹툰 작업이라는 걸 처음으로 좀 진지하게 받아들이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그게 한 2010년 같은데, 그때 저는 2009년이겠구나. 그때 저는 실질적이고 객관적인 동화 처녀작을 연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즈음에 서울대학교를 붙었어요. 인생 대박이 난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약간 기고만장한 상태였어요. 그런데다가 좀 주변에서 이제 좋은 평가를 받다 보니 역시 나는 똑똑해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나는 이제 사람들의 뭔가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이며, 나는 마인드 컨트롤러 하면서 들뜨고 있던 상황에 제가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 블로그에 안부 게시판이 있어요. 바깥에서 이제 독자분들이 글을 남기고 가시는 건데, 거기에 글이 하나가 올라왔어요. 자기가 중학교 2학년 학생이래요. 그리고 작가님의 웹툰을 굉장히 잘 보고 있대요. 그리고 자기 친구도 웹툰의 팬이래요. 근데 그 친구가 얼마 전에 자살을 했대요. 중학교 2학년 친구가. 그래서 지금 그 발인 그거에 갔다 오는 길인데, 언제나 작가님 작품 보면서 같이 즐겁게 얘기했던 친구가 그렇게 되다니 믿기지 않아요. 뭔가 명복을 빌어주세요라고 저한테 말을 남긴 거예요. 그 이상은 뭔가 바라지 않는 그런 글이었어요. 근데 그걸 보고 나서 느낀 게, 뭔가 머리를 굉장히 크게 한 대 퍽 하고 맞은 느낌이었어요. 똑똑하잖아요, 저는. 똑똑한데 그 중학교 2학년 친구가 찰나의 그 위험한 순간에 갔었을 때 뭔가 위로가 될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그런 위로가 되는 하나의 작품을 만들지 못했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가령 생각을 해볼게요. 상상을 해볼게요. 그냥 여기도 무대가 있어요. 여기에 만약에 어떤 친구가 이렇게 발을 걸치고 있어요. 위험해 보여요. 이때 저한테 무슨 말을 하시겠어요? 위험해, 조심해. 그리고 또 만약 괜찮니? 라던가 아니면 힘들었니? 라던가 하여간 아마 한 문장을 넘지 않는 그런 말들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못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그동안에 길게 해왔던 작품 속에서도 사람이 이곳에 서 있었을 때 그 사람을 뒤로 한 발짝 물러서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는 그 사람한테 칸트의 명언을 읊어줄 필요도 없고, 그 사람한테 경전을 읊어줄 필요도 없고, 그냥 딱 한마디면 될 거라고 생각해요. 나는 너한테 너를 걱정하고 있어. 괜찮니? 이런 인사 한마디가 필요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똑똑한 저는 그 인사를 못 건넸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때 깨달았어요. 지금까지 나는 나만 보면서 작업을 했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좀 약간 내 즐거운 맛에, 내 잘난 맛에 작업을 했고, 그래서 좀 시니컬한 툴을 즐겼고, 뭔가 이것을 보고 있는 독자가 있고 그 사람한테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건네는 걸 늘 잊어버리고 있었구나 하는 걸 그때 처음 깨달았어요. 그때부터 저는 웹툰을 멈출 수 없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부터 그 안녕하세요라는 한마디가 웹툰에서 묻어나올 수 있도록 나름의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공부도 오히려 더 열심히 했고, 책을 읽으면 좀 나아질까 싶어서, 보다 많은 사람들의 삶을 이해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리고 그때부터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그 전에는 제가 웹툰을 연재하는 동안에 주변 사람들한테 절대 물어보지 않았어요. 내 웹툰 어때? 이번 편 어땠어? 라던가 이런 아이디어 재밌을 것 같아? 라던가 절대 물어보지 않았는데 그 일이 있고 나서부터는 물어보게 됐어요. 남들의 생각을. 그래서 그 사건 이후로 지금도 생각을 해요.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웹툰을 매주 한 200만 명 정도 되는 분이 보세요. 근데 우리나라의 학생들이 그렇게 행복하지 않은 편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자살 충동을 느낀 학생이 뭐 어디서 많이 보기엔 70%까지 된다고 했는데 그냥 좀 더 깎아서 반이라고만 쳐도 100만 명이 자살 생각을 해본 적이 있고, 그중에서 얼마 전에 본 자료에는 한 10% 정도가 실제로 시도를 한다고 들었어요. 그럼 100만 명 중에서 10%면 10만 명이에요. 제 잘난 웹툰을 보는 사람 중에서 10만 명이 어쩌면 한 번쯤은 이런 곳에 섰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면 소름이 쫙 끼쳐요. 그래서 열심히는 하고 있어요. 잘 먹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매회 상처받지 않는 말, 좀 아침에 봤을 때 기쁠 만한 말,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마 이런 계기가 여러분들한테 이미 찾아왔을 것 같아요. 부모님들께서는 이미 느끼셨을 테고, 그리고 아직 그런 계기를, 그러니까 내가 뭘 해야 될지 생각하지 못한 그런 어린 친구들한테는 아마 그 계기가 찾아올 거예요. 그 계기가 아플 수도 있고 기쁠 수도 있어요. 근데 한번 어떤 일을 계기로 이걸 해야겠다라고 느끼는 순간에 용기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냥 하면 뭐든 되겠구나, 굶어 죽지 않을 거야, 이걸 하면 어떻게든 되겠지 하고 좀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무모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순간까지, 원하시는 길을 갈 때까지 건강하게, 오늘 덥죠? 땀 많이 나죠? 건강하게, 그리고 씩씩하게, 그리고 좋은 거 많이 보시면서, 슬픈 건 가끔은 보실 필요가 있지만 기쁜 걸 많이 보세요. 기쁜 걸 많이 보시고 마음 챙기시면서 아침에 밥 잘 드시고, 점심에 맛있는 거 드시고, 저녁엔 살찔까 무서우니까 조금 덜 드시되 기쁘게 가족분들하고 식사하시고 하면서 즐거운 하루하루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웹툰 작가로서는 그거밖에 더 할 바람이 없어요. 네, 감사합니다.